응, 완자. 진도는 완자로 나가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측정이라는 말하고 어림이라는 말이 있어. 알잖아? 응? 측정하고 어림이라는 말 처음 듣니? 그건 아니잖아. 자, 그래도 여기 이제 과학적으로 좀 풀이를 해보면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다가 값을 놓고 싶어. 여기 저 뒤에다가 값을 게이지를 놓고 싶어. 응? 그럼 값을 넣으면 가겠지. 그럼 값을 막 사야 되니? 어떻게 맞춰서 사야 되니? 맞춰서 사야겠지, 얘들아. 그럼 저기서 저기까지 뭐 해야 돼? 재서가야 돼요. 재서가. 저기 뭐가 필요하지? 자, 근데 여기 무식하게 여기 30cm 자로 재면 어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자로 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의 생각은 줄자를 이용해서 재야겠죠. 줄자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줄자도 여러 가지거든. 너희들 생각 또 봐봐 저 뒤 좀. 천학생 피곤하죠? 저 뒤에 길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5m. 5m? 3m. 찍은 거야? 3m야? 이게 3m냐고. 그 5m가 5m 정도 되겠지. 3m는 어느 정도인데 너 키 얼마야? 너 거기 여기 너 누우면 몇 개 누워? 봐봐. 대충 봐봐. 이렇게 쭉 누우면 4개? 아, 걔 어린 그렇게 못하네. 3개 아닐까? 자, 내가 볼 때는 뭐 재봐야 되겠지만 누가 비슷하냐면 찬우거든? 응. 정말 찬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줄자 사다가 재보면 되겠지. 줄자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3m짜리도 있고 5m짜리도 있고 10m짜리도 있고 뭐 있는데 얼마짜리 사는 게 좋을 거야? 만약 산다 그러면 10m짜리 사는 게 좋겠죠? 자,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측정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아까 내가 찬우한테 물어봤는데 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 측정이니 어림이니? 그건 어림이야. 측정은 재는 활동을 얘기한다. 밑줄 시자 얘들아. 재는 활동. 측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미터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적절한 단위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30cm자 이런 거 쓰면 돼, 안 돼? 내가 재고자 하는 거에 맞는 걸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측정을 하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내가 여기 있고 저 선생님 와이프가 있다 치자. 와이프 가우사러 가. 내가 얘기해줘야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뭐야 몇 미터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겠지. 몇 미터짜리 사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지. 대충 이 키만한 거 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야, 그래서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공감하니 얘들아? 그 반면 어림은 자, 밑줄 시작. 도구 없이 측정하는 활동이에요. 추정하는 활동. 근데 선생님이 유한학생한테 시켰더니 3m래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었어요. 예. 그건 무슨 얘기예요? 유한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유한이가 어림을 많이 안 해봤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과학적인 사고, 진짜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나 선생님도 한 5m 봤어요. 사실은 유한학생이 한 3명 누우면 딱 맞는 것 같아. 응. 논리적이지 나름. 아니야? 뭐 대단한 논리는 아니지만 자 그런 것처럼 과학적인 사고 과정 자료 측정 경험 재봤으면 저 건축하는 사람들 딱 보면 어느 정도 나오거든 통밥이. 요거 몇 미터 정도 되겠네. 거의 일치 거의. 살짝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측정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추정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자 얘들아? 어림. 요건 뭔데? 재는 거야. 요건 뭔데? 추정하는 거야. 그래서 어림을 하고 나면 요거 5m 정도 되면 내가 줄자는 5m 이상을 사야 되는 게 맞겠지 얘들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액체 부피를 측정해야 돼요. 그러면 왼쪽 같은 걸 쓰면 돼요. 왼쪽에 한번 보세요. 왼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10mm야. 여기는 15mm야. 여기는 20mm야. 15 여기 중간에 5개의 눈금이 있지. 11, 12, 13, 14, 15 많이 얘들아? 물 담았더니 이렇게 됐어. 읽어보자. 얼마인 것 같아?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어봐. 10. 선생님 읽어볼까? 11점. 11.215 정도 되는 것 같지 않냐 얘들아? 진짜? 선생님 11.215라 그랬어. 어때? 믿음직해 아니야? 관심 없어? 야, 선생님이 이거야 11.215 정도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자체는 여기를 몇 등분한 거 같아요 내 눈으로. 1000등분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무슨 기계야? 기계 그렇게 눈이 좋은데 안경 쓰고 다니겠어? 사실 요거는 그래도 요 정도는 믿을만 하지 않냐? 자 선생님 다시 해볼게. 자 11.3 어때? 괜찮지? 자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 단위가 없는 눈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림해야 되거든. 이 부분은 어림할 때 10분의 1까지만 어림하는 게 원칙이. 이해하? 10분의 1까지 어림한다는 얘기는 저 빈 공간을 10개로 나누라는 얘기지 눈으로. 그 중에 몇 개 차지하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체크하고 가자. 10등분하여 읽는다. 그거는 10분의 1까지 어림합니다 라는 같은 얘기. 거기다 밑줄칠게요. 10등분하여 읽는다. 찾았니? 왼쪽 찬우 왼쪽 찾았어? 예. 뭐라고 쓰자 그랬어요? 10분의 1까지 어림. 자 왼쪽에 그 어림의 역할 나왔어요. 효율적인 측정 계획과 수행을 도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림하고 나서 측정하고 나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통해서 측정값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얘들아 그리고 우리가 못 재는 것들이 있어요. 물어볼게. 선생님이 너희 티라노사우루스라는 공룡 알아요 학생들? 무서운 공룡 몇 킬로그램 정도 될까 해보자. 선생님은 알 거 아니 모를 거 아니? 왜 몰라 내가 과학 선생님 때 그것도 몰라? 본 적이 없어서 누구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 대신 뭐 하는 것 뿐이야 지금 보면은. 그렇게 추정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그렇게 실제 볼 수 없는 공룡의 몸무게, 멀리 있는 천체의 크기 이런 거는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림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두 번째 개념 보자. 측정 표준. 얘들아 1m가 어느 정도 길이니? 라고 물어봤어. 1m가 어느 정도 길이인지 알아요? 자를 사보면 자의 1m 있죠? 그럼 자의 1m는 어떻게 결정됐냐라고 물으면 자의 1m는 어떻게 결정됐을까 얘들아? 뭐 그 공장에서 지 멋대로 했냐?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요. 그거 우리 뭐야? 측정 표준이라고 얘기해. 1m를 정해서 미터 원기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미터 원기라는 이렇게 여기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만큼이 1m야 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이게 뭐야? 표준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하고 아프리카하고 거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철근 거래 같은 걸 했다고 치자. 그래서 철근이 1m당 얼마씩 이렇게 사기로 했어 얘들아. 근데 거기서 한 50m라고 보내줬는데 내가 재보니까 40m야. 그러면 두 나라 사이에 뭐가 틀리니 지금? 1m의 개념이 틀린 거지 지금.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누가 맞냐 누가 더 가깝냐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터 원기랑 비교해야 된다고. 기준을 정해놨다고. 전 세계에서 1m는 요만큼이야 라고 정해놓은 걸 우리 뭐야 측정 표준 같은 걸 미터 원기를 대표로 하는 이런 거를 측정 표준이라고 얘기해요. 자, 밑줄 준비하세요. 거기 보면 측정을 위해 만든 기준이다. 근데 그 기준에 뭐가 있냐? 자, 동그라미 치자. 단위를 또
표준해놓고 단위, 측정 단위, 방법, 도구, 물질 요 네 가지의 측정 표준이 있어요. 들어봐요. 자, 1번 동그라미 18세기 말에서 얘들아 1m 처음에 어떻게 정해졌냐고 이렇게 정해졌어. 지금 있잖아. 여기는 북극 1m라는 개념 어떻게 정해졌냐. 여기 적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있잖아. 뭐 큰 거리겠지. 이 거리를 잰 다음에 그걸 천만으로 나눴어. 그 중에 하나를 1m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만큼의 거리를 1m 천만분의 1 이거 천만분의 1을 1m 이렇게 해놓고 요 1m에 해당하는 뭐 얼마 들었어요? 미터 원기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누구의 1m가 더 정확하냐? 그거 알고 싶으면 미터 원기랑 비교하면 되는 거였어. 근데요, 시간이 가면서 미터 원기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부식도 일어나고 시간이 가면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 정확하지 않은데 자 2번 가볼게요. 그래서 손상되고 변화돼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더 명확한 게 필요했는데 3번 나왔어요. 자, 뭘 이용했다는 얘기예요? 빛이 진공 상태에서 299, 792, 458분의 1초 동안 움직인 거를 일단 1m라고 정의했어요.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아주 매우 짧은 시간이지. 빛이 겁나 빠르거든. 그래서 더 정밀한 기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3번에 측정 표준을 있어야 되는 이유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기온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뉴스에서는 켈빈으로 얘기하고 있고, 어떤 뉴스에는 도시로 얘기하고 있고, 그럼 안 되겠지. 뉴스 외부분 켈빈으로 얘기하는 데는 없죠. 그래서 도시 단위로 측정해서 또 기준이 있어요. 35도씨 넘어가면 폭염주의보 발생시켜. 그래갖고 어떻게 돼? 뭐 야외 활동을 하지 마라. 이런 기준들을 만들 때는 측정 표준이 필요하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림 보세요. 그 자동차가 과속하지 말라고 그 과속의 측정 표준을 만들어 놨어요. 50km/h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어떤 동네는 또 50m/s야. 그러면 안 되겠지. 단위의 표준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단위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미세먼지 농도도 마찬가지. 모든 도시는 다 마이크로미터 기준으로 측정해요. 여기서는. 다음, 얘들아 식품에 이게 뭐 이렇게 이런 거 먹는 거 사다 보면 뒤에 이렇게 영양 표시 있지. 봤어요? 거기에 특정 물질이 몇 밀리그램 뭐 이런 식으로 몇 밀리리터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안 돼라는 것도 기준도 단위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소리의 단위가 dB라고 써. dB 읽을 수 있니 얘들아? dB 뭔데? 데시벨이라고 들어봤음? 응. 자, 그래서 소리의 세기를 데시벨 단위로 표준화해가지고 공사장의 소음 같은 것들을 규제할 수도 있고, 할당량 측정하러 가면요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 그럴 때 D는 데시를 읽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자, 왼쪽에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거 정리하고 하자. 왼쪽에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거 미터 원기만 있는 게 아니라 킬로그램 원기도 있어요. 1kg을 딱 정해서 어디다 갖다 아직 보관해놨어요 지금. 그런 것도 있어요. 다양한 분야, 자동차 분야이더라. 자동차에서 부품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 부품이 안 맞고 안 맞는 거 꼈다 큰 사고 날 수 있거든.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스포츠 분야에서 경기 기록 같은 거 잴 때 똑같이 재야지. 뭐 몇 미터를 가는데 몇 초로 되는데 누구는 시간으로 재면 안 되겠지. 다음, 과학 분야에서 원자의 크기 측정 이런 거 할 때 결국 뭐야? 단위를 표준화시켰다. 19쪽으로 가볼게요. 19쪽 가보자. 자, 실내 공기 측정을 한다고 치자고. 그러면 실내 공기가 좋냐 안 좋냐 그 기준은 어떻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얘들아. 좋냐 안 좋냐, 특정 물질이 얼만큼 이상이면 안 좋은 거고 특정 물질이 얼만큼보다 적으면 좋은 거고 뭐 이런 기준이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얘기. 다음, 너희 둘 다 아파트 사니? 아파트에서 문제가 뭐 있지? 다 좋은 층간소음 있지. 이 아파트가 시공이 잘 됐나, 층간소음에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나를 재고 싶어. 잘 때 근데
저 유한이네 아파트 가서는 베란다에서 재고 여기 찬우네 아파트 가서는 안방에서 재고 그러면 공정하니? 공정하지 않지. 같은 장소에서 또 시간까지 같은 시간에 또 같은 장비로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화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법, 종류, 기계의 종류, 그 다음에 측정하는 위치 이런 것들을 표준으로 정해야 돼요. 다음 미세먼지, 미세먼지 얼마 이상이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수 있어. 이런 것도 다 정해야 된다. 다음 이걸 정해놓으면 신뢰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기준이 같아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혼란 같은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내용이 우선 이래요. 여기는 밑에 있는 거 해보자. 자, 19쪽에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1번은 가로부터 다 했죠? 첫 번째는 측정 어림, 측정 표준 이렇게 가고 1번은 OXOO. 다음 두 번째 틀린 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측정 도구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측정 안 하면 뭐예요? 도구가 있어야 돼요. 다음 도구 없이 하는 건 뭐라 그래요? 2번 어림 이렇게 얘기하고 3번은 측정 표준은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한 기준이다. 맞다. 5. 측정 표준에 단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단위까지 통일시켜야 돼요. 우리는 단위, 방법, 물질, 도구 요거까지 다 맞춰야 된다. 3번 혼란 방지할 수 있어요. 자, 4번이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거 기준을 통일화 시킨 거 그거 찾으면 돼요. 기억 맞고 얘들아 니은은 맞아 안 맞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마에 손을 대어 체온을 확인한다. 그건 표준이 아니지. 온도계를 어디 겨드랑이에 꽂자 이런 것들이 다 정해놓는 걸 표준이라 그래. 자동차 부품을 정확한 크기로 만들어야 돼요. 넘겨보자. 20쪽. 다음 신호가 있고 정보가 있어요. 우리 오늘 배우는 것들 보면요 처음 듣는 용어들은 아니지. 신호를 보내. 찬우 학생이 발로란트인가 뭔가 하는데 선생님이 딱 대충 훑어봤는데 5대5 슈팅 게임이라는데 맞니? 네. 그럼 5명이 팀을 이루는 거니? 네. 랜덤으로 잡히니 그냥? 네. 그랬을 때 뭐야? 서로 신호를 주고받지? 네. 그랬을 때 그거에서 그런 것들 그래서 신호를 우리가 정의 내리면 신호는 어떤 변화야? 말일 수도 있어요. 공격해 이렇게 소리가 될 수도 있어. 아니면 손을 이렇게 들어서 손짓일 수도 있어 얘들아. 그 다음에 소리 들으면 온라인이니까 보이진 않겠지. 또는 비칠 수도 있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래서 신호는 자연의 변화를 뜻해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지요. 뭐가 있는데 비칠 수도 있고 소리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고 빛도 파동이긴 한데 지진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온도일 수도 있고 압력일 수도 있고 열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 파동, 힘, 압력, 온도 등등등등. 얘들아 한번 더 얘기해볼게. 갑자기 땅이 흔들려. 흔들리는 자체는 뭔데? 신호가 온 거야? 너희는 어떤 생각할래? 아무 생각 없니? 땅이 흔들리면 너 무슨 생각하니? 보통 무슨 생각하지? 지진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지진파를 느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얻을 수 없지만 지진 관측소라는 데가 있거든. 거기에 지진파가 도착하면 뭐까지 알 수 있냐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까지 알 수 있어.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거든. 진원 어디고